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화요일 정오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2011 미 동북부 가톨릭 성령대회가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뉴저지 로다이에 위치한 펠리시안 칼리지에서 2,000여 명의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동북부 지역의 최대 카톨릭 연례 행사인 미 동북부 카톨릭 성령대회가 지난 주말 로다이 펠리시안 컬리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 초빙된 김웅열 신부의 강론을 통해 참석자들은 따뜻한 가족애를 중심으로 힘든 경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커다란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해마다 동북부 성령대회를 통해서 먼 곳에 사는 우리 교포들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또 충전이 돼서 또 이 세상에서도 아름답게 살아야 되고 또 신앙적으로도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매년 같은 이 성령대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하느님을 만나 뵙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강사로 나선 김웅열 신부는 16일과 17일 행복의 울타리라는 제목의 강론을 통해 영적 치유를 원하는 카톨릭 신자들에게 커다란 믿음의 뿌리를 심어주었습니다. 김웅열 신부는 강연 도중 특유의 재치 있는 어투와 호소력 있는 노래로 자리를 꽉 메운 2,000여 명의 청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성령대회를 준비한 미 동북부 성령세신 봉사자 협의회 임원들은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준비를 해왔으며 보스턴을 비롯해 필라델피아 등 미 동북부 전 지역에서부터 많은 캐톨릭 신자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서 함께 모인 우리 가족이니까, 그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1년 또 먹을 양식을 받으시고 또 각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또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또 우리의 바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천국의 잔치, 하느님 집에 와서 아버지 집에서 마냥 우리가 함께 즐기고 또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다시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합니다. 한편 다음 주말인 23일과 24일은 뉴저지 파라무스 카톨릭 고등학교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성령 세신대회가 개최됩니다. 저희가 다음 주 7월 23일, 24일 동안 청년 성령대회를 합니다. 주제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여라이고요. 많은 청년분들, 18세 이상 되신 청년분들 많은 관심과 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 개최되는 청소년 성령대회 참가 문의는 201-947-4717 미 동북부 성령세신 봉사자 협의회로 하면 됩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지난 4월 한인 오지원 씨와 김기수 씨가 팰리세이즈팍 교통경찰로 임명된 데 이어서 팰리세이즈팍 시의회는 한 명의 한인 교통경찰을 추가 채용하기 위해 모집에 나섰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팰리세이즈팍 시의회는 지난 4월 열린 정기회의에서 한인 오지원 씨와 김기수 씨를 팰팍 교통경관으로 임명하고 선서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한인 교통경관 채용에는 8명의 지원서 제출자 중 2명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이종철 시의원은 팰리세이즈팍의 한인 교통경관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한인 교통경관이 늘어남으로써 한인 사회에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경찰로 이제 봉사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경찰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니까 하여튼 35세 미만이 좀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차원의 여러 가지 치안과 주민들의 그런 복지라든가 이런 범죄 예방으로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명감 갖고 경찰을 지원하신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신임 한인 교통경관 자격 조건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전과 기록이 없는 팰리세이즈팍 거주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현재 팰리세이즈팍 타운에서 근무하고 있는 28명의 경찰관들 중 한인 경관은 총 5명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미주 뷰티 서플라이 총연합회 여성회가 16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뷰티 서플라이 업계에 종사하는 1.5세 2세 사업가들을 위한 뉴 제너레이션 뷰티 패밀리 파티를 성황리에 열고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 뷰티 서플라이 총연합회 여성회가 올해 처음으로 미주 전 지역에 거주하는 뷰티 서플라이 업계 1.5세, 2세 사업가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오후 7시부터 진행된 뉴 제너레이션 뷰티 패밀리 파티는 17일 뉴저지 시코커스에서 열린 제4차 미주 뷰티 서플라이 총연 트레이드 쇼를 앞두고 전야제 행사로 치러졌으며 현재 뷰티 서플라이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이민 1.5세, 2세 경영주들이 즐겁게 어우러져
환담을 나누고 여행 시간을 갖는 등 흥겨운 친목 도모의 시간이 됐습니다. 예, 정말 여기 참석해준 1.5세 2세들 너무 고맙고요. 또 지금 이게 처음 시도하는 행사고 또 앞으로 우리 뷰티 업계를 이어나갈 우리 2세들의 자발적인 자기네들의 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우리 뷰티 업계 MBSD의 미주 뷰티 서플라이 총연합회 여성회 엄마들의 바람입니다. 미주 뷰티 서플라이 업계 총연 여성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미주 뷰티 서플라이 업계를 이끌어갈 2세들 간의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정보 교환을 통해 보다 향상된 사업적 성장을 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is is great. When I go to shows, nobody knows who is the second generation, so we keep passing each other by. But now we'll be able to know who is the second generation and be able to help each other and be able to share some of the problems as well as the accomplishments and joys. So I think this is a really great. 제2세 모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서 더 큰 사업을 확장과 또 우리 모임이 계속적으로 되어서 저희 모든 뷰티 서플라이의 가족들이 행복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가발 전문업체 미드웨이 인터내셔널 김영규 전무는 우리의 2세들이 앞으로 훌륭한 뷰티 서플라이 업계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1세들이 그동안 일궈놓은 모든 그 터전을 이제 1.5세, 2세에 이어져서 이제 명실공히 이제 메이저 소사이어티의 귀한 이제 비즈니스로 이제 탄생하는 그런 아마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일에 있어서 저희 미드웨이가 함께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요.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데 있어서 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주 뷰티 서플라이 업계 총연합회는 미주 30여 개 주에 총 6천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년 트레이드쇼를 개최해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해오고 있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화씨 100도를 오르내리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버겐 카운티 정부가 노약자들의 건강을 위해 쿨링 센터를 운영합니다. 카운티 정부는 7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이 북부 뉴저지 전 지역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무더위로 인한 노약자들의 건강 관리가 우려된다며 특히 집안에 에어컨이 없는 노약자들은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고 카운티가 지정한 쿨링 센터를 이용해 적정 체온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지정 쿨링 센터는 해켄색 카운티 빌딩 1층 캐피테리아, 노스웨스트 버겐 다목적 시니어 센터, 버겐필드 시니어 센터,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버건 다목적 시니어 센터 등입니다. 쿨링 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엽니다.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린 9.11 테러 10주년인 올해 뉴욕 경찰이 가장 신경 쓰는 곳은 단연 지하철입니다. 역 465개, 전체 길이 약 1287km, 평일 하루 평균 승객 520만 명에 달하는 뉴욕 지하철은 반인륜적 대량 살상을 꿈꾸는 테러범들 눈에 최적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9.11 이후 미국 밖에서 일어난 굵직굵직한 테러 가운데 지하철을 표적으로 한 것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2004년의 마드리드 테러와 2005년 런던 테러, 그리고 올 초 벨라루스 민스크 테러 등이 지하철 이용객들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실행 단계에서 저지되긴 했지만 테러 세력들이 뉴욕 지하철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9.11 10주년을 맞는 뉴욕 경찰국의 대테러 노력 중 상당 부분이 지하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값이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8일 매매된 8월 인도분 금값은 지난 주말 종가보다 12.3달러 오르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1602.4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국제 금값은 지난 4월 온스당 1,500달러를 기록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온스당 1,600달러 선까지 넘어섰습니다. 세계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의 핵심 축인 미국과 유럽이 각각 국가 부채 문제와 재정 위기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내놨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포드 자동차의 앨런 멀렐리 최고 경영자는 앞으로 2년 내에 신흥시장에서의 자동차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미국에서 7,000명을 추가로 고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멀렐리 CEO는 현재 포드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전 차종이 모두 이익을 내고 있는 상태이며 다른 선진국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2년 내에 미국 내에서 7,000명을 고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향후 자동차 판매 전망과 관련해 견고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외에 브라질, 러시아, 중국 시장이 굉장한 성장을 거듭 중인 만큼 포드는 전 세계 주요 거점망을 활용하고 글로벌 자원들을 적극 활용해 이들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남부 지역에 유례 없는 극심한 가뭄이 닥치면서 면화류 생산이 급감하는 등 농업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년여 전부터 시작된 가뭄이 미국 남부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18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가뭄이 모카와 밀 등 농작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가뭄 현상은 현재 애리조나에서 플로리다까지 미국 남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모카 생산의 43%를 차지하는 텍사스주가 이번 가뭄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뭄은 관련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현재 가뭄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액이 15억 달러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농무부는 이와 관련해 텍사스 대부분 지역을 재해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혈액을 이용한 결핵검사가 오진의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WHO는 17일 혈액검사의 신뢰성이 낮아 오히려 환자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며 결핵 진단이 필요할 때 혈액검사를 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권고문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WHO 측은 다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혈액검사가 결핵 감염 여부를 올바로 진단해내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WHO가 질병 진단과 관련해 특정 진단법 사용에 대한 부정적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WHO는 혈액검사 결과 결핵 감염자가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오거나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 때문에 혈액검사가 오히려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컴퓨터 단층 촬영을 이용한 폐종양 검사도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올해 상반기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집행액은 608억 9천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18.4% 늘었다고 밝혔다고 인민망이 18일 전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기업 신규 인가 건수는 13,46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특징으로는 아시아, 유럽 국가의 중국 투자가 늘어난 데 반해 미국, 일본은 감소했고 서비스 부분 투자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또 중국 내륙의 성장 잠재력이 커지면서 동부 연안보다는 내륙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고 상무부는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임무를 마친 미국 우주왕복선 애틀란티스호가 그리니치 표준시로 18일 14시 28분께 국제우주정거장과 마침내 작별했습니다. 식량과 장비 3.6톤을 운반하는 임무를 위해 지난 8일 크리스 퍼거슨 선장을 포함한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ISS로 출발했던 애틀란티스호는 이날 ISS와 도킹을 해제하고 지구를 향해 떠났습니다. 애틀란티스호 승무원들은 출발에 앞서 ISS에 머물고 있는 우주 비행사들과 서로 포옹하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또 미국 우주 왕복선의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우주 왕복선과 ISS의 연결 통로에 성조기를 보관해 두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7월 19일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 87도까지 올라가지만 구름이 많이 껴 햇빛 약하겠습니다. 곳곳에 비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최저 기온 70도입니다. 7월 20일 날씨입니다. 또다시 90도를 웃도는 한여름 날씨 보이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7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대표하는 뉴욕 로리옷 오케스트라가 2011년 후반기 오디션을 갔습니다. 뉴욕 로리옷 오케스트라는 2006년에 창단돼 현재 40여 명의 단원들이 매년 3회 정기 연주회를 통해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주를 통한 사회 봉사 활동을 통해 대통령 봉사상과 시의원 봉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디션 악기구는 현악 부문과 목관 부문 그리고 피아노입니다. 한나라 뉴욕위원회가 7월 19일 오후 6시 30분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출범식을 갖습니다. 이날 초청 인사로는 한나라당 재외국민이 조진형 위원장이 참석합니다. 한나라 뉴욕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선진화 및 통일을 염원하는 재외동포들이 이를 위해 노력하는 한나라당의 정책을 지지하고자 자발적으로 구성한 정책 후원단체입니다. 참가비는 없으며 뜻을 같이 하는 동포 여러분들의 자발적 참여를 환영합니다. 뉴욕 한인의 한창현 회장은 15일 오후 2시 제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뉴욕협의회 집행부 임원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날 민주평통은 집행부 구성 및 향후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뉴욕 한인회와의 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민권센터가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크레딧 관리 요령을 주제로 캐피탈 원뱅크 관계자를 초청해 커뮤니티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7월 20일 플러싱에 위치한 민권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 한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저지 한인세탁협회는 지난 일요일인 7월 17일 뉴저지 하이프리지 힐스 골프클럽에서 제8회 골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형적인 여름의 화창한 날씨 가운데 치루어진 골프대회에는 많은 회원들은 물론 가족들과 친구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뉴저지 주소망 요양원이 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건강검진과 상담, 먹거리와 놀이, 공연 등으로 다양하게 꾸며집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불안의 시대입니다. 현대사를 주도했던 인물들의 말과 행동, 에피소드와 광범위한 자료를 통해 그들 지도자들의 신념과 사상들이 어떻게 세계 정치와 경제에 영향을 미쳤는지 생생히 보여줍니다. 이 책은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 세계가 어떤 믿음과 논리를 갖고서 흘러왔는지 살펴보고 지금 세계가 처한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시사 칼럼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미국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이 팰리세이즈 파크 상공회의소 신임 회장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지역 상인들도 많이 참석했고 미국 정치인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신임 박차수 회장은 이 지역에서 오래 그 비즈니스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공회의소를 잘 이끌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상인들의 협조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로 한인 상가마다 상인 번영회가 있습니다만은 팰리세이즈 파크에는 오래전 토착 미국 상인들이 결성했던 상공회의소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를 한인 상인들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991년에 한인 상인 번영회가 한번 창립되었으나 후에 상공회의소로 명칭을 바꾸고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팰리세이즈 파크 상가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나 95번 도로 또 80번 도로 등 간선 도로로부터 진입하는 그 교통이 아주 편리하고 브로드 애비뉴를 타고 일자로 뻗어 있는 그 상가를 걸어가면서 한 곳에서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상가입니다. 주민들도 또 그동안 많이 늘어서 전체 주민 2만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천여 명이 한인들입니다. 그런 연유로 이 팰리세이즈 파크는 동부 쪽에서는 가장 큰 밀집 지역으로 꼽히고 있고 이 학군에서 제일 먼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정식 채택한 그런 역사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이 팰리세이즈 파크의 한인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또 미국 행정기관들도 예의주시하는 타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팰파크 한인상가는 번창해야 되고 또 타 지역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요즘 이 지역 상가의 경기가 워낙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나쁘거니와 렌트도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이유 때문에 많은 업소들이 떠나거나 문을 닫는 그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상공회의소가 경기 진작을 위해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정말로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연례 거리 축제 같은 세일 프로그램을 좀 장기간 운영한다든지 공동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고육지책이라도 만들어서 활성화 전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해에는 거리 축제도 시기를 좀 놓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청 측과 잘 교섭을 해서 상인들의 민원 사항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기울일 만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1999년 11월 펠팍 시청 앞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한인 시위를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그 후 펠팍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로 인해 얻은 것은 무엇이고 또 잃은 것은 무엇이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7월 19일 화요일 정오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